오늘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은 3학년 2학기 6단원. 혹시 3학년 2학기 6단원의 전자기 유도를 시험을 봤냐 학교에서? 안 봤어? 너는? 안 봤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된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앞단원에서 전에 했던 내용이 앞 페이지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거 뭐에 대해서 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기억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겨. 이 개놈식이들. 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서 형광등에 불 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아. 됐어. 근데 전류가 흐르면 전기적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장도 형성돼 라고 얘기했어.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라는 얘기가 물리원에 있는데 너네는 그 부분을 오늘 해줄게. 되겠어?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자기장의 세기하고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이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직선 도선이 있고요. 하나는 원형 도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선을 스프링처럼 감아놓은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안 하고 솔레로이드라고 불러. 그래서 직선 도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선이야.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니? 라는 것과 원형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 솔레로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그것 때문에 주변의 자기장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세게 흘러?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내용을 좀 담아서 설명할게. 자, 원래 자기장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자석이 만드는 게 자기장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두 종류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전자석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연구 자석이 있어. 그 연구 자석의 대표적인 게 막대 자석이지.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야. 되겠어? 자, 이 막대 자석의 세기가 꼬맹아 모든 부위의 자기력의 세기가 다 똑같아? 다 달라? 다 달라. 그중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센 부위가 어디냐면 양 끝단이 제일 세고요. 가운데는 N극과 S극이 만나는 지점이라 서로의 세기를 상쇄시켜 거의 자기력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했었냐면 자석의 부위마다 클립을 이렇게 달아보면 끝부분에 클립은 많이 붙어. 근데 가운데로 가면 클립이 거의 붙지 않아요. 그래서 부위마다 자기력의 세기가 달라.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나침판을 놓는다고 쳐봐. 그러면 나침판의 자침도 N극, S극을 갖는다. 그 중에서 나침판의 N극을 자석이 N극이 밀어. 자석은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그리고 S극은 자기 쪽으로 당기는 인력이 생겨. 그래서 똑같이 나침판의 N극이지만 얘가 두 개의 힘을 받아. N극은 N극이 밀고요. S극이 당기는 힘을 받는데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힘을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여기도 아닌 이 방향을 이렇게 가리켜요. 합력 방향을 가리켜요. 여기다가 놓으면 N극이 N극을 밀고요. S극이 당겨. 근데 S극 쪽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 힘이 더 세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N극은 실제로 이 방향을 가리켜. 되겠어? 이렇게 이 주변에 나침판을 수십 개를 뿌려놨다고 쳐봐. 그러면 각각의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자기력선이기.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이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력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려보시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이야. N극에서 나와 S극,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중 특정한 한 지점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되겠어? 자기력선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실제 그 위치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되겠지? 자, 근데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서 끊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안에도 자기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안쪽에도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쪽에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리면 어디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이란 부분이 있고 어디는 넓은 데도 있어요. 이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센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이 작용하는 곳이야.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어디가 센지 어디가 약한지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력 방향이 자석의 바깥쪽은 이 방향을 향하는데 안쪽은 이 방향을 향하잖아.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야.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 방향은요. 바깥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쪽은 그리면 복잡하니까 그리지도 않고 잘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안쪽에도 자기력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바깥쪽만 그리고 바깥쪽만 얘기하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실제로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자석마다요. 센 자석도 있고 약한 자석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석의 실제 세기를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자기력선을 그려놓아요.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다르게 그리면 당연히 개수가 많은 쪽이 간격이 좁잖아요. 그럼 센 자석이라는 뜻이야. 얘는 상대적으로 간격이 넓잖아요. 약한 자석이라는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기력선에 그래서 다발을 그립니다.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를 얘기하는 이걸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우리 파이라고 써요. 근데 이 자기선속이 이 면적 얼마 안에서 나오는 거야? 얼마 안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자기선속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를 2웨버 이렇게 불러. 자기선속의 단위가 웨버야. 얘는 4웨버예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이 면적 그래서 1제곱미터에서 나온 개수야. 1제곱미터에서 나온 개수야 라고 해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그 자석의 면적으로 나누시면 이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고요. 우리는 이거를 B라고 쓰고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이걸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예요.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웨버 퍼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꿀게.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가 뭐냐면 2테슬라예요 라고 하는 테슬라가 자기장 단위야. 얘는 4테슬라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이 같잖니. 그 자석이 갖는 자기장 B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로 단위는 테슬라야 이런 얘기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장을 자석이 만드는데요. 이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똑같이 이 테슬라라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그걸 중위세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 방향을 오른손만 있으면 누구나 방향을 다 알 수 있대. 이 얘기한 사람이 앙페르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요 앙페르 오른 나사 법칙으로 결정해.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름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야.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펼치시면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직선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았을 때 직선 도선 주변에서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장 방향이라는 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위로 흐르잖아. 그럼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니 이때 이 주변에 자기장은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생겨. 되겠어? 그러니 중학교 2학년 때 한 것처럼 이때 나침판을 보면은 만약에 나침판이 여기 있다면 N극 방향 어디야?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이니까. 나침판이 여기 있다면 N극 방향 어디야? 여기죠. 그죠?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은 여길 거고 저 뒤에다 놓으면 나침판 바늘이 이쪽으로 가리킬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나침판 바늘이 바르게 연결되고 찾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전류 방향이 거꾸로면 엄지손가락 내리셔서 감으시면 되니까 자기장 방향 거꾸로 생겨요. 그쵸? 이거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물리 원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요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침판 A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놓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침판 B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 3개를 놓는다고 쳐봐. 그랬을 때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달라. 그랬을 때 실제로 도선에서 그 위치에 작용하는 나침판의 N극을 당기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언제나 R분의 KI라는 계산식으로 계산한대. R분의 KI야. 그죠? 나침판 A, B, C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A는 R만큼 떨어져 있고 K는 자기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니까 그냥 K로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상수 보여드릴게. K고요. 여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R이 이렇게 돼요. 근데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니까 2R 분의 KI, C는요 3R 분의 KI 이렇게 한 말이야. 그랬을 때 얘네들은 똑같기 때문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진인 몇 대 몇 대 몇? 잠시만요. 아는데. 6대 3대 2인가? 그렇죠. 6대 3대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을 당기는 이 힘이 그래서 이 힘보다 더 커. 왜? 가까이 있으니까. 라는 얘기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고등학교 내용. 방향 보는 건 중학교 내용. 맞아? 이런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원형 도선하고 솔레로이드 얘네들은 자기장 방향을 보는 방법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아까 직선 도선에서는 오른손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했는데 곡선 도선에서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왜?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흐르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도선은 여기 있는 금속 막대를 이용해서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흐르거든요.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면 이걸 이렇게 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도선에서는 거꾸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인데 보면 잘 봐. 실제로 곡선의 차이점이 뭐냐면
곡선은요. 곡선은요. 안쪽과 바깥쪽을 직선하고 다르게 안쪽과 바깥쪽을 그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막대 자석을 선생님이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바깥쪽 자기장 방향과 안쪽 자기장 방향이 거꾸로라고 했어. 맞아. 그래서 실제로 내 손가락이 절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원형에 있다고 치고 그 원형으로 내 손가락 감으면 이렇게 감겨요. 내 손가락이.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N극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쪽 자기장 방향이니까 바깥쪽 자기장 방향이니까 두 개가 정반대여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곡선 도선에서는 항상 엄지손가락이 언제나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안쪽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감았을 때 안쪽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라는 들어가는 방향 표시 이렇게 합니다. 물리에서. 그러면 거꾸로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나오는 방향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솔레로이드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이 이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전류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감겨져 흐르니까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내 손가락.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의 오른쪽을 가리키죠. 안쪽의 자기장의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리고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쪽과 일직선이 되는 여기다 나침판을 놓던, 여기다 놓던, 여기다 놓던, 여기다 놓던 N극은 다 오른쪽을 향하겠죠. 근데 바깥쪽에 해당되는 위 아래에 놓으시면 N극 방향 정반대 여기까지 갑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 엄지손가락은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곡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았다면 세기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똑같습니다. R분의 K 다시 R입니다. 왜 다시라고 써요? 상수값만 달라요. 직선에서 쓰는 상수값하고 원형에서 쓰는 상수값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안쪽에다가 나침반을 놓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야. 그리고 전류는 I만큼 흘러. 그러면 이때 이 안에 있는 나침반의 N극을 잡아나게 된 힘이 R분의 K-R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어? 자, 근데 솔레로이드는요, 이 방법을 못 써. 왜?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도 거리를, 이 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잴 거야? 얘로부터 잴 거야? 얘로부터 잴 거야? 얘로부터 잴 거야? 거리가 다 달라.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거리가 없이 K2-N-R로 계산해. K2-라는 건 상수가 또 다르다는 얘기고,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일 텐데 문제는 이 N이 뭐예요? 라는 얘기야. 자, 이 N은 이 막대기에 코일 몇 번 감았어? 라는 감수에 해당되는 값이야. 되겠어? 4번 감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 막대기의 길이가 20cm의 막대기에 4번을 감은 거랑 10cm 막대기에 4번을 감은 거랑 자기장의 세기가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요. 왜? 전선이 촘촘하게 감길수록 훨씬 더 센 자기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데 4번 감은 게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감은 수를 넣을 때요, 그냥 몇 번 감았는지를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1m 안에 몇 번 감았는지를 환산해서 넣어요. 20cm에 4번 감았으니 1m 안에는 20번 감은 거야. 그래서 20 넣어야 돼요. 10cm에 4번 감았으니 1m 안에는 40번 감은 거야. 그럼 여기 40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넣는 게 맞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 도선이냐, 막대 도선이냐, 아니 직선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냐, 솔레로이드냐에 따라 자기장 방향 결정할 때 손 쓰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늘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중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세기도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때 직선 도선 상수하고 원형 도선 상수하고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이 다르다 그랬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느끼셔야죠. 직선 도선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상수.
원형 도선에서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대략 3배 커요. 그쵸?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대략 6배 커요. 상수가. 그래서 상수는 아래로 갈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 되겠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방향과 세기 결정하는 거 할 수 있지. 물리원 안 배웠어도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지? 머릿속에 넣어.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중2 때 또 배운 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전류 I 2A만큼 흘러.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영구 자석도 같이 갖다 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거 지금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자석도 있잖아. 그러면 자석도 같은 공간 안에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들잖아. 그러면 하나의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동시에 생겨. 그러면 얘네들이 합성돼서 실제로 뭘 만드냐면 힘을 만들어. 중2 때 배웠어. 이 힘의 이름이 바로 자기력이다. 그 자기력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고등학교 때는 이름 불러.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힘, 자기력, 로런츠의 힘 다 같은 말이야. 되겠어? 이때 이 힘 방향이 어디야? 이거 중2 때 했어. 오른손 펼치시면요. 직선 도선이니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 방향. 기억나냐? 안 나지 새끼들아. 이거 했었어. 이것 때문에 전동기 돌아가요. 그거 했었어. 되겠어? 그럼 봐봐.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데 자석의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데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네. 자, 전류 방향 위로, 자기장 방향 오른쪽으로 펼치시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게 칠판 쪽이에요. 그래서 칠판 쪽으로 갑자기 힘이 팍 하고 생기는데 그 힘을 누가 받아? 항상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습니다. 그러니 이 힘에 의해서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칠판 안쪽으로 딱 하고 밀려요. 되겠어? 네. 힘이 세면 세게 밀리고요. 약하면 살짝 밀리고요. 어쨌든 밀려. 되겠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요. 힘의 방향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 방향으로 힘 작용해. 이제 알았는데 문제는 힘의 세기요. 계산할 수 있어요. 힘의 세기는 힘센 비라더시로 계산하면 돼. 되겠냐? 힘센 비라더시. 못 외우면 병신. 자, 이때 B는 자기장인데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5테슬라라고 쳐줄게. 그러면 여기다 5테슬라 이렇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라고 했으니까 2A 넣으면 되고 L은 뭐냐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1m예요. 그럼 1m 넣으면 돼. 그랬을 때 저 도선이 받는 실제 힘은 10N이네 이거야.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꼬매나 요렇게 된 애야. 기억나지 이제? 얘가 전동기였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요래 흐를 거야. A, B, C, D 요거야. 자, 이때 A, B가 받는 힘의 방향 빨리 해. A, B가 받는 힘의 방향 저쪽 칠판 쪽. 그렇죠. 해봐. 전류 이 방향, 자기장 이 방향 맞아? 그래서 칠판 쪽. 자, 그러면 CD 해봐. CD 해봐. 펼쳐야지 내 손가락. 그쵸? 되겠어? 네, 아니요. 자기장이 이 방향이야. 전류만 아래쪽이야. 그럼 이 방향이야. 맞아? 그래서 보면 무조건 이 방향의 힘과 이 방향의 힘은 무조건 반대야. 그러니까 한쪽만 제대로 하면 돼. 얘가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에 힘 받으면 얘는 바깥쪽으로 당기는 방향에 힘 받아. 근데 문제는 이 새끼가 붙어있어. 그래서 얘는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데 얘는 밖으로 나오려고 해. 그래서 이 새끼가 붙어있으니까 뭐해? 돌아. 그게 전동기야.
알겠어? 전동기는 무조건 이쪽 날개가 받는 힘과 이쪽 날개가 받는 힘 무조건 반대야. 나 믿어. 알겠어? 네. 그래서 돕니다. 그래서 얘를 전동기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이 방향의 힘은 그거 안 받는다고.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센 빌아저씨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드는데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놓으면 요 각도가 90도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30도라고 치자. 그렇다면 그래서 얘는 이 각도가 90도보다 작아지니까 힘의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가 아닐 때 우리는 실제 힘을 구할 때 사인 세타까지 넣고 힘의 세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30도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보시면 이 순간에 작용하는 힘은 10이 아니고 5N밖에 작용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이 0도야. 그러면 이게 0이죠. 이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전동기는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만 힘을 받을 뿐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기억하겠어? 머릿속에 넣어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하고요. 자석이 같이 있으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 그 힘의 방향과 세기 계산하는 것까지 중2 때 배웠어. 그래서 중2 때는 세기 구하는 걸 안 했어도 방향 설정하는 것까지 다 했다. 여기까지 상식이다. 되겠지? 머릿속에 넣어놔.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이 됐다면 어디가 풀릴 수 있는 거냐면 꼬맹아 너네가 가지고 있는 119페이지 119페이지 다 찾아.
이따가 종수쌤이 브로셔 가져다가 주실 거고요. 채점했어? 답안지 있을까? 우리 새끼들. 쓰레기. 이거 나이스. 너는 버리면 어떡해? 이거요?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야? 어디 가는 거? 어? 어디 가는 거? 자, 그럼 가방 안에 있으니 감사하다. 아니 하원에 너무 이상한 거 많이 줘가지고. 뭘 이상한 걸 말해줘. 필요한 거 좋겠지. 씨. 아니 프린트 안 하면 집 가서도 처리하기 힘든데. 얘는 전류하고 자기장이 90도니까 센 힘이겠지. 얘는 삐딱하니까 힘이 없으면 죽었겠지. 근데 자, 이거 해봐. 전류 자기장. 자기장아. 이거 해야 돼. 되겠어? 그러면 힘은 어느 쪽이야? 전류, 자기장 힘. 좌우 미는 방향 힘 받자. 네. 그래서 무슨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인 만나 틀어져. 들어가는 방향이죠. 네. 자, 나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변한다. 맞죠? 네. 도선이 받는 힘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죠? 그죠? 전류와 자기장이 90도니까. 그래서 각도가 비스듬할 때보다 더 구름을 받아. 그거 맞는 얘기. 되겠냐? 이게 틀린 얘기. 그런 얘기죠. 아까 다 틀렸는데. 너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 알고 있냐? 예.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앵글을 이거. 앵글을 향해가 아 병신 새끼 진짜. 아니 이건 진짜. 마탱이 반 새끼. 아니 이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당연히 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저 이거 이걸 안 돼요. 자,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기억 틀립니다. 기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류 이렇게 가죠. 전류 이렇게 죠. 예. 그러면 힘은 아, 안쪽 들어가는 방향이죠, 새끼야. 왜 몰라? 잠시만 이건 나오는 방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몰랐어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력은 뭐예요? 그림에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흘렀을 때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얘가 아닌 것을 찾아라. 얘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력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전동기 다음에 뭐예요? 지그 되는데 자기 부상 열차는요. 얘는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거다. 얘는 그냥 자기력을 이용한 그냥 앵극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그냥 그 인력 청력을 이용한 거죠. 아 네, 절마. 네, 전류가 받는 힘이 아니고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닥쳐 씨. 자, 그렇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대충 이제 느낌 받았어. 이제 3학년 내용으로 가자. DLP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126페이지. 실제로요, 고등과학에서 중3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 내용이 60%야.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 내용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을 모르면 밑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126페이지 전자기 2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자, 그러면 거꾸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면 거꾸로 자기장도 전류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해. 자석으로 전기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발전소에서 하고 있어. 알겠어? 우리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 어떻게? 자석을 이용해서. 알겠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거꾸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하는 걸 배운단 말이야. 이게 가능해. 근데 조건이 있어. 자,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데 이게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와 돼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든 거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유도 전류가 흘러라는 유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석 때문이야 이 뜻이야. 근데 대부분 이 글자를 생략하고 그냥 전류가 만들어져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거. 알겠어? 네. 근데 이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때요 어떻게 전기가 생겨? 어느 방향으로 흘러? 라는 얘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실제로 전류는 자석만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요. 변화에 의해서 생겨. 그러니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자기장의 세기가 100이야. 근데 자석을 가만 놔뒀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자기장의 세기가 100이야.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야? 0.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야? 0. 이럴 때 전류가 안 돼. 자기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자기장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석을 가만 놔두지 말고 됐어? 얘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래야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가장 쉬운 게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이 구리통, 철통, 알루미늄통 어쨌든 상관없어요. 도체통이 있어요. 그 도체통 속에는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미친 듯이 많아. 얘를 흐르게 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거란 얘기야. 근데 얘가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자유전자가 지 마음대로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전자들의 운동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 얘네들을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자극을 주는데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려고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가둬놓고요. 여기에 꼬마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돼. 자, 그래놓고 건전지가 없잖아요. 자, 건전지가 없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인데 여기에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뚱맞게 자석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공간에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0이야. 근데 이 자석을 갑자기 이 도체통 속에 확 집어넣어. 그러면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갑자기 100대. 그랬다가 다시 확 빼. 그러면 0대. 그랬다가 다시 넣어. 빼. 다시 넣어.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변화량이 얼마야? 기억해도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장이 100만큼 증가했어요 이 뜻이야.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100만큼 줄었어요. 100만큼 늘었어요. 100만큼 줄었어요. 늘었어요. 이거 반복해.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정확하게 변화량만큼 전류가 생겨. 변화량만큼 생기는데 특이하게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늘어나면 줄이려는 방향으로 줄어들면 늘리려고 줄이려고 늘리려고 줄이려고 흐르기 때문에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정반대다. 이 얘기야. 되겠어?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N극이라는 자석을 이 안에 훅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없던 N극이 갑자기 생기면 그래서 이 자기장의 영향을 전자가 받는다. 왜? 전자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만들어져.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아. 단지 방향만 반대야. 그러면 아까 배웠어.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전자는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자기장을 다 갖고 있어. 다 모든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극, S극을 이런 식으로 다 달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확 N극이 들어오면 N극에 의해서 N극이 밀리잖아. 그래서 얘 자기장이 정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향하게끔 얘가 밀 거야. 이 방향으로 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의 입장에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막 돌면서 재밌어서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N극이 들어오면서 안 돼! 너 반대로 돌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전자의 입장에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얘네들끼리 회의를 했죠. 결론,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N극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전자들이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해! 라고 해서 이 위쪽을 모두 다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다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N극을 만들고 여기에 S극을 만들려는 같은 방향의 얘들이 막 돕니다. 그럼 순간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솔레로이드입니다. 솔레로이드에서 이 방향의 N극이 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N극 방향으로 곡선도선은 엄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가.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가 훅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엄청난 힘을 줘서 억지로 들어왔다고 쳐. 그럼 들어온 상태로 얘네들이 적응해서 돌고 있는데 이 새끼가 또 마탱이 가서 갑자기 나가겠대. 그러면 이 새끼가 나가느냐고 또 자기가 바뀌어야 돼. 그거 싫어. 그러면 요번에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돼. 맞아. 그럼 못 나가게 하려면 여기 무슨 거 만들어야 되니? 생각해. 얘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려면 여기 무슨 거 만들어야 되니? S극 만들어야지. 그래서 땡겨야지. 되겠어?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S극을 만든다는 건 여기에 N극을 만든다는 거니까 아까 들어올 때 하고는 자석의 극을 반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만들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생긴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얘가 바로 발전소에서 하는 짓이야. 이게 터빈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그 짓을 발전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한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우리 집은요. 자석에서 끊임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석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생산하는데 그 전류를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 집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전류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헤로도처럼 한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어서 전류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멋진 말 직류 전류가 우리 집에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직류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한 번은 이 방향으로 한 번은 이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돼서 우리 집에 들어와요. 이런 전류를 우리가 멋진 말로 우리 집에는 교류 전류가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전류를 생산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저 콘센트 꼽으면 그래서 전선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되겠냐? 1초에 60번 바뀌어. 똑딱하는 그 순간에 벌써 60번 바뀌었어. 그래서 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알겠냐? 자, 그러면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내신은 해결하셔야죠. 자, 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거야. 자, 이때 N극을 넣을 거야. N극을 뺄 거야. S극을 넣을 거야. S극을 뺄 거야. 이때 1번, 2번, 3번, 4번 도체통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애들끼리 바르게 묶인 거 찾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되겠어? 마음을 결정했니?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애들이 두 개씩 있습니다. 불러. 1번, 4번, 2번, 3번. 1번과 4번. 4번이요. 2번과 3번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해볼게요. N극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지? 그럼 동아야, 무슨 극? N. 나가려고 그래. S. 들어오려고 그래. S. 나가려고 그래. N. 이 위에 생긴 극이 같은 애들끼리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 알겠어? 이거 보면 돼. 되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코일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 펼치면 됐어? 네, 전류 방향. 됐죠?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흐르면 얘는 거꾸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주변에 이 중심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야 자기장이 약했다가 세졌다 약했다 세졌다를 반복해야 변화량이 생겨서 유도전류 흐른다. 그러니 아무리 센 자석을 여기다가 가만히 놓고 가만히 있어. 그럼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알겠어? 그러면 이때 유도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도전류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부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센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어? 코일 많이 넣어요. 그렇죠. 이 코일 가는 개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가 훨씬 더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코일 가는 수를 증가하시면 돼요. 또 이 개놈의 새끼들 3개나 있는데 코일 가문수를 증가시키고 센 자석을 쓰고 그래서 자석이 100이 아니고 자석의 세기가 1000이를 움직이면 0, 1000, 0, 1000, 0, 1000 이렇게 되면 변화량이 1000이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1000 되겠죠. 여기서 센 자석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을 세 번째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면 아무리 1000이라도요.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면 처음에 0이었다가 선생님 50이었다가요. 100 됐다가요. 150 됐다가요. 돼서 200 됐다가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변화량 50밖에 안 됩니다. 되겠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많이 바뀌면 되니까 빠른 속도로 훅훅훅훅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천천히 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라서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기억해도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물리원에 있는데 실제로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를 세게 하면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유도 전압을 만드는 거야. 사실 유도 전압. 유도 전압을 만들어서 그 전압 때문에 센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유도 전압을 세게 생기게 하는 방법은요. 코일 가문 개수를 증가시키고 시간당 변화량을 크게 하면 되는데 그 변화량이 자석의 실제 세기, 자기 손속 아까 파이. 그래서 이거 세게 하면 되는데 이 파이가 똑같은 게 N, T, 델타, 자기장의 면적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되겠습니까? 요겁니다. 우린 이거 더 많이 써요. 자, 이 변화량에 의해서 유도전압이 생기고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볼트의 전압이 생기는지 계산하고 그거를 저항으로 나누시면 우리가 원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이 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패러데이라서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이걸 연구하고 나서요. 어떻게 하면 센 전류를 흐를 수 있는지를 평생 연구해서 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로열티 없이 제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소에서 전류를 받을 때요. 저 로열티 주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싼 가격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밤중에도 우리가 불 켜놓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되겠냐? 저 사람이 로열티 받으면 전기세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비싸집니다. 그럼 그 전기세를 저 사람이 가져가요? 전기세는 나라가 걷는 거잖아, 이 새끼야. 그 나라가 이 사람의 방법을 이용해서 저 터빈 돌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별도의 로열티를 그 사람한테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되겠어?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쓰는 만큼만 되고 있어. 알겠냐? 이런 거야. 저작권이 없다고. 저작권료를 안 낸다고. 그럼 전기세는 왜 내요? 전기세는 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을 내는 거잖아, 이 새끼야. 아, 네,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재료비만 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됐냐?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소에 있는 기계 이름이 발전기죠.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의 구조 보여드리면 발전기. 자, 자석을 넣다 뺐다 하면 돼요. 그래서 자전거에 내가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에 간이 발전기가 돌아가서 자전거 앞에 불 켜지는 그런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발전기의 구조를 간단히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전거 넣다 뺐다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무거워.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자꾸 가만 놔두고 통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것도 무거워. 그래서 요즘은 좀 간편하게 영구 자석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파리채 모양의 도선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 전동기랑 똑같네? 똑같습니다. 전동기와 구조 똑같습니다. 근데 전동기는요, 먼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새끼가 힘받아서 도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 이게 바로 전동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근데 발전기는요, 거꾸로예요. 발전기는 전압을 걸지 않습니다. 전압을 걸지 않고 얘를 먼저 돌립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가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극, S극이 있으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아까 신기한 거 보여? 저기들이 선생님이 통 속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똑바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죠. 자, 선생님이 절대로 자석을 비스듬히 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얘가 똑바로 들어갔을 때 이 통 속에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반응하는 거야. 수직 방향으로 생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0이었다 100이었다 0이었다 100이었기 때문에 이때 자기장의 변화량이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래서 그거만큼 유도전류가 100 생겨, 100 생겨, 100 생겨. 근데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생겨. 이렇게 계산했어.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면 똑같이 자기장이 100이 들어와도 이루는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은 그거에 사인 세타만큼밖에 안 생겨. 되겠어? 그래서 각도가 생기면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실제로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요.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없을 땐 0이었다가 그 다음 50이었다가 0이었다가 50이었다가 됐어. 네,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이 50만큼 늘었다가 50 줄었다가 50만큼 늘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가 생기니까 아까에 비해서 생기는 전류량이 절반밖에 안 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생기는 유도 전류는 도체통 입구에 수직 방향으로 변하는 자기장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비스듬히 만들어 놓으면 자기장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걸 주목하자고. 그걸 주목하자고. 지금 이 도체통 입구가 이 색이야.
여기에 수직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머리 있는 척 해라. 지금은요. 이게 도체통 입구야. 여기가 입구야. 이 안으로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동선이 0이야. 맞아? 근데 얘를 이제 슬슬슬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뭐해? 늘어. 맞아? 그랬다가 뉘일 거야. 그럼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다시 줄어. 늘어. 줄어. 늘어. 줄어. 알겠냐? 그래서 얘를 돌리면 얘를 0도에서 90도까지 세워요. 자, 그랬을 때 마치 N극이 도체통 속에 들어가는 효과라서 자기장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90에서 다시 뉘면 90에서 180도가 되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되겠어? 자, 180도에서 다시 세워서 270도가 되면 거꾸로 S극을 들이미는 효과야. 그래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랬다가 다시 360도로 뉘면 S극을 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되겠냐? 네. 그래서 이때 됐어.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면서 됐어. 네. 이때 이 도선의 유도전류가 갑자기 확 흐르면서 됐어. 생산돼서 가죠. 이게 발전기 구조야. 요즘 발전기 구조가 이거야. 회전시킬 거야. 그래서 발전기는 이 물체를 돌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다. 되겠어? 이게 발전기 구조다. 이해되냐? 이해되냐? 그래서 요즘에 발전기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라는 얘기. 지민,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동아,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27페이지 가운데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발전기 회전시키는 그림 나와 있고요. 왼쪽 페이지 보시면 126페이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원래 개념의 구조 나와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발전소라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발전소고요.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 그러는데 발전소니까 엄청나게 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겠지. 그러면 이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누가 해요? 옛날에는 아저씨들이 했겠죠. 근데 너무 자석이 크고 세니까 무거워서 못 듭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 그러는데 이 터빈을 돌리는 근간 에너지를 뭘 쓰느냐에 따라 발전소의 종류를 나눕니다. 자, 저기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면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되면서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을 만들어. 그래서 그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왜 물이 떨어지면 물레방아 돌리잖아. 그 물레방아 끝에 자석을 매달아서 그래서 자석이 들었다 나갔다 하게끔 하는 거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력 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력 발전은요,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수력 발전이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 중에서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를 물에서 얻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이야. 이해돼? 하겠어? 두 번째,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이용하는 거죠.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화학 에너지니까 화학 에너지라고 해도 같은 말인데, 석탄 석유를 집어넣어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 새끼 열 나와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그 열을 피스톤에 있는 기체들한테 그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어. 근데 이 피스톤 뚜껑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자석이야. 여기 도체통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얘가 훅 하고 밀면 자석이 훅 들어갔다가, 그래서
자, 얘가 식으면 다시 자석의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밀렸다가 돌아갔다가 밀렸다가 돌아갔다가 이질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열의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바로 화력 발전이야. 되겠냐? 똑같은 일을 원자력 발전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석탄, 석유를 떼서 열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핵을 됐어? 핵 분열을 시키면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붕괴시켜서 그거 가지고 열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근간이 되는 에너지를 뭘 썼냐? 그거에 따라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태양열 발전 이렇게 붙이는 것뿐이야. 알겠어? 결국은 터빈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모든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발전소와 우유 사이의 관계다. 이해? 이해되겠어? 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128페이지야. 틀리면 뒤져. 129페이지.
채점. 이제 영상은 꺼야 되겠다.